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 조금 더 그 심화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리스트 간의 합병 또는 복제 또는 리스트 간의 비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또 파이썬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이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함수의 어떤 입력값, 그 인자값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까지도 학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의 합병, 그리고 복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코드에서 히어로즈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히어로즈2라는 이제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리스트는 사실 이제 둘 다 그 문자열 형태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로 합치고 싶다는 거죠. 하나의 리스트로 합치고 싶을 때 어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즉, 히어로즈1 더하기 히어로즈2를 한다면은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총 이제 아이언맨, 토르, 헐크, 스칼렛 위치가 전부 포함되어진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하기 연산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곱하기 연산자도 별도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곱하기 연산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을 반복하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원래 1, 2, 3, 4라는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된다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세 번 반복되는 리스트의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편하게 초기화 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펜드 연산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내가 적정한 공간을 잡아놓고 이것을 뭐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즉, 0값 하나만 있는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12개 반복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12개의 0이 들어가 있는 초기화된 12개의 방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연산자들을 이제 리스트 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equal, 그리고 not equal이죠. 그리고 크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리스트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equal 같은 경우는 같다라는 뜻이죠. 같다라는 뜻인데 리스트 간의 항목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항목 간 비교입니다. 얘들 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이 항목 간의 모든 항목이 같다라면은 이제 이 equal 오퍼레이터는 true가 되고요.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은 false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equal과 not equal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 근데 리스트 간에 뭐가 크다,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데 리스트에서 항목 비교, 값의 비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먼트끼리의 비교입니다. 얘 둘 간의 비교, 얘 둘 간의 비교, 얘 둘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이 1보다 크고 4가 2보다 크고 5가 3보다 모든 것이 다 만족될 때 이것이 true로 나오고요. 하나라도 맞지 않다면 false로 나오는 형태가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기존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인 뭐 정수 또는 실수 또는 문자열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를 채워놨다면은 이런 연산자가 허용이 되지만은 만약 아직 뭐 객체라는 것을 배우시진 않았겠지만은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자료형으로 이 리스트가 채워진다면은 이 연산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또 역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연산자 재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 지향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역시 구장에서 잠깐 다루긴 하겠지만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조금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미리 제공된 자료형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넣는 것을 우선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를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 복사라고 해서 얕은 복사, 뭐 샬로우 카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깊은 복사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얕다, 깊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봤던 7개짜리 리스트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values라는 이름으로 내가 템스를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value가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줄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이 실행됐을 때는 temps라는 게 레퍼런스가 생성되면서 리스트 객체가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이제 얘를 지칭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temps란 것은 이 리스트라는 공간을 지칭하고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이고요. 그 레퍼런스 값을 이제 value가 그대로 받아간 거죠. 이게 2번인데 2번의 형태가 되는데 레퍼런스 값을 value가 받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레퍼런스가 생성이 돼가지고 화살표가 여기로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temps랑 values는 똑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고 실제 지칭하는 것이 리스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레퍼런스라는 것은 메모리 속의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코드를 치게 되면은 temps하고 value 둘 다 같은 공간을 참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닌즉슨 얘가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얕은 복사 또는 shallow cop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얕은 복사의 결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부분이죠. 네 번째 방을 39로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value를 출력해도 얘는 39로 바뀐 게 출력이 될 거고 temps를 출력해도 얘는 39로 바뀐 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원치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 복사를 원할 때는 이것보다는 깊은 복사를 원하게 될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별도의 공간을 잡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딥카피라고 불리는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역시 똑같이 이제 7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temps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복사, 딥카피를 위해서는 이제 복사 생성자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copy constructor라는 것이 되는데 아직 객체 지향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은 list라는 것을 앞에 붙여가지고 temps를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temps의 레퍼런스를 그냥 value가 받는 것이 아니라 temps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리스트 생성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는 어떤 타입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리스트 생성자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temps가 지칭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과 그리고 value가 지칭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35를 39로 바꿨다고 해도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딥카피라고 합니다. 딥카피.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은 딥카피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이때는 리스트 생성자를 활용해서 즉 복사 카피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가야 된다. 이 다음 문법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리스트 생성자를 활용해 가지고 꼭 이제 복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옆에 한 가지 좀 추가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range 함수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0에서 4까지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0에서 4의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한다면은 0, 1, 2, 3, 4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생성 후 반환을 해줍니다. 어떠한 입력이든지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떠한 입력이든지 이 생성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배워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슬라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리스트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게 되는 하나의 그릇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방의 번호를 사용해서 그 접근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하나의 방이 아니라 이 다수의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만 떼우고 싶다라는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단일 데이터도 아닌 여기서 몇 개의 데이터만 내가 추출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이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대상이 되는 리스트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콜론으로서 연결시킴으로써 슬라이싱이 실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스라는 이제 하나의 그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10에서 90까지의 값이 저장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두 번째 방부터
7번째 방 전까지가 필요하겠다. 지금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방이 여기죠. 그죠? 0, 1, 2, 3, 4, 5, 6, 7, 8이라고 됐을 때 두 번째 방부터, 여기부터죠. 7번째 방 전까지의 값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슬라이싱 문법을 통해 가지고 넘버스의 2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값을 가져와서 새로운 서브 리스트를 만들겠어요 라고 지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스탑 값입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스타트 인덱스부터 스탑 인덱스까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많이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스탑 인덱스까지가 아니라 스탑 인덱스 전까지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슬라이싱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방 전까지 2번 방부터 시작을 해서 즉 2는 포함이 되지만 7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그 슬라이싱에서 우리가 꼭 시작 인덱스를 지칭을 해야 되고 마지막 인덱스를 지칭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빼먹고 간다면은 빼먹는다면 시작이 빠진다면 이건 처음부터란 뜻이 되고 끝이 빠진다면은 끝까지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이 없고 엔드 인덱스가 3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0부터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작이 3이고 엔드 인덱스가 빠져 있다면 이제 3부터 끝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그대로 다 슬라이싱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카피, 즉 복제를 할 때, 리스트 간 복제를 할 때 카피 컨스트럭터, 그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즉 리스트 안에 이제 타겟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즉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딥카피, 즉 깊은 복사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편하면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 생성자를 쓰셔도 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름은 고급 슬라이싱이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고급 슬라이싱은 아니고 이 슬라이싱이 시작과 끝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뚝 떼오는 거였는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스텝이라는 놈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스텝의 목적은 뭐냐? 원래 이제 기본적인 슬라이싱은 시작 인덱스부터 엔드 인덱스 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이 스텝을 통해서 중간을 뛰어넘어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텝 값을 2로 해준다면은 2씩 뛰어넘으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래 아까 이제 이게 1이었다면은, 스텝이 1이었다면, 즉 생략되었다면은 30, 40, 50, 60, 70이 가져와졌었는데 스텝이 2로 감으로 인해서 중간을 뛰어넘어서 30, 50, 70이라는 세 개의 값만 가져오는 결과물, 새로운 리스트를, 우리가 서브 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뛰어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을 이제 스텝 값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런 또 특수한 형태의 슬라이싱 작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 인덱스도 없고 엔드 인덱스도 없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는 스택 값만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인덱스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해라. 즉 이제 리스트를 역순으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리스트를 역순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슬라이싱 기능을 통해가지고 리스트의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에서 8까지 채워져 있는 LST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의 0에서부터 3 전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세 번째 방 전까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화이트, 블루, 레드라는 놈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이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이 사라지고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리고 4에서 8까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바뀐다면은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방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엘리먼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또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건 전체죠. 시작과 끝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
없는 리스트로 바꿔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건 뭡니까? 리스트를 비워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메소드로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를 이제 클리어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고급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역시 1에서 8까지 채워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2단계씩 가면서 99, 99, 99, 99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99 넣고 2단계 뛰어넘어서 99, 99, 99 이렇게 값을 변경하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이제 리스트에서 0부터 세 번째 방 전까지죠. 그죠? 여기까지죠. 이만큼을 우리가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우는 영역을 이제 그 슬라이싱을 통해서 지정을 해준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워지고 나서 남은 공간만 이제 리스트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슬라이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리스트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이 슬라이싱을 잘 사용한다면은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중에서 이제 문자열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한 리스트가 있는데, 역시 문자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7주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은, 사실 문자열은 문자들이 모여있는 리스트입니다. 문자들이 모여져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인덱싱이라든지 또는 슬라이싱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s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서 먼시 파이썬이라는 리터럴을 넣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s의 적은 뭡니까? 인덱싱을 이제 첫 번째 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이 되는 것이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7번째 방부터 이제 11번째 방 전까지, 그러니까 6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째 방 전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값을 가져오세요 하면은 파이스 이 부분만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2부터 7까지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7 전까지니까. 그래서 원C라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이런 그 인덱싱이라든지 슬라이싱을 문자열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문자열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올 그 다음 주에 배울 튜플이라는 자료형에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부모로부터 얘네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같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라는 부모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각각의 클래스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같은 부모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들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함수 리스트하고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전주차에서 함수라는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는 무엇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함수는 어떤 기능이고, 필요성은 이제 기능별로 나누어서 구현을 함으로 인해서 뭐 코드의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듈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이제 어떤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트가 함수의 입력값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리스트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리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를 좀 먼저 간단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Area라는 하나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력값은 반지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rea 값을 3.14 곱하기 radius의 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 수식을 통해 가지고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getArea에 3이라는 입력값을 제공해주면은 어떤 이제 면적값 28.26이라는 값이 이제 리턴 값으로 와서 출력이 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을 제공해 준 것은 이제 그냥 정수 형태의 리터럴이었다는 거죠. 정수를 제공을 해줬는데, 이 정수가 아니라 리스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또 뭔가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학습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값으로 호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참조로서 호출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불변 객체라고 이제 변할 수 없는 객체인 이제 인티저, 플롯, 튜플, 스트링 등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두 개는
여기까지 배웠겠죠. 튜플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자, 불변객체의 경우는 함수의 값이, 참조값이 매개 변수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가게 되지만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형태로 값이 변경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콜 바이 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콜 바이 밸류라는 것은, 함수에서 바뀌는 값과 내가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의 방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펑션 1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x라는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x에다 41을 넣어준 다음에 x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함수 밖에서는 y 값에 10을 넣어주고 펑션을 호출하면서 y 값을 지금 입력값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y가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id, 즉 주소값을 출력하는 것을 각각 해놨는데, 자, 순차적으로 실행 순서를 본다면은 처음에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죠? y가 10이 되고 펑션이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y 값이 입력값으로 들어가는데, y라는 값이 입력값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제 10이라는 값을 y가 레퍼런싱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펑션이 호출될 때 x라는 레퍼런스도 이 10이라는 값을 같이 지칭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실행되는 순간, x는 42로 바뀌는 순간 얘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42. 40이라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 여기서 출력되는 x값은 당연히 42가 출력될 것이고, 여기서의 주소값은 요놈의 주소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프린트 함수에서 y값은 10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id는 요놈의 주소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42, 10인데 서로 두 개의 방이 주소값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전달된 값은, 파이썬은 사실 콜 바이 레퍼런스에 기반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int, float, tuple, string 등 불변 객체에다가 우리가 뭔가 값을 바꾸게 된다면은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콜 바이 밸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리스트에 관련된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x, y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 즉 객체를 참조를 하고 있었는데, 값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파이썬에서는 이게 리스트, 즉 리스트는 이제 가변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트가 함수로 전달됐을 때는 얘는 콜 바이 레퍼런스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쉘로 카피하고 딥 카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함수로 전달됐을 때는 딥 카피가 아니라 쉘로 카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value라는 것으로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펑션 2에다가 value를 입력값으로 준다면은, 원래는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value가 여기 있었는데, 이 펑션 2가 받아들이는 리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쉘로 카피 형태로 새로운 레퍼런스가 만들어서 같은 공간에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변 객체였다면 여기서 값이 변하면은 그 펑션 2의 리스트가 다른 놈으로 이제 새로운 객체를 지칭하게 될 텐데, 리스트는 불변 객체가 아니거든요. 바꿀 수가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함수 내에서 첫 번째 값을 99로 바꾸겠어요 한다면은 얘가 99로 바뀌게 되고, 당연히 얘도 99로 바뀐 값을 그대로 지칭하게 되는 거고, 메인 함수에 있는 value도 역시 99로 바뀐 것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은 바뀌어져 있는 형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아직 이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에다가 리스트가 입력값으로 제공이 됐을 경우는 그 함수에서 그 리스트 자체를 변경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불변 객체인 인티저, 튜플 이런 것들은 그 함수가 입력값으로 받아와서 원래 있던 메인 함수에 있던 그 객체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능했는데, 그 변경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 함수 내에서만 의미를 가졌는데, 리스트가 입력값으로 제공됐을 때는 서로 다른 함수에서 같은 리스트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공유하면서 값을 동시에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콜 바이 레퍼런스의 고유한 형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리스트를 통한 함수의 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떤 회사에서 리스트의 직원들의 월급을 저장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30% 월급 인상을 해준답니다. 되게 좋은 회사네요. 그래서
이제 이 30% 증가시키는 이제 modify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셀러리를 보니까 뭐 200, 250, 300, 280, 500이라는 원래 리스트 값이 존재하고 있고 이 값을 30% 상승을 하는 이제 modif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입력 값은 이제 리스트 값을 받고 그리고 30%라는 이제 상승률을 받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value를 받은 다음에 리스트 값을 받은 다음에 폼을 통해서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팩터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팩터는 이제 여기서는 1.3이 될 겁니다. 1.3을 곱해주는 것이고 실제 호출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셀러리라는 것은 여기 있었잖아요. 이 modify 함수 밖에 있는 그 리스트였는데 이게 함수 입력 값으로 갔을 때 같은 공간에 지칭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 value즈한 거 value즈하고 salary즈하고 같은 공간에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modify 함수에서 내용물을 바꾸더라도 즉 1.3배로 증가시켜더라도 그대로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증가된 결과물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뭐 슬라이싱 기능과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차원 리스트와 관련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